있습니다. 이 아침 이렇게 부지런히 사시고 열심히 사시는 분들을 응원해드릴 수 있는 저희 곤유부반의 방법은 뉴스 전해드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자, 신문부터 살펴보죠. 네, 오늘은 문무일 검찰총장 발언 관련 소식이 있고요. 거기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소식 그리고 최근 이슈들 전하겠습니다. 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던 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서 아주 작심하고 비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기자회견했는데 무려 105분 동안이나 진행이 됐습니다. 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경찰의 전권적 권능을 확대시키고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안기는 정책이다. 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 수사권 조정안 틀 자체가 잘못이라면서 지금 엉뚱한 곳을 손대고 있다라는 말도 했고요. 검찰의 중립과 관련해서는 자신이 입고 있는 양복 옷깃을 흔들어 보이면서 흔들리는 옷을 보면 안 되고 어디서 흔들림이 시작되는지 봐야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생각해 보면 사실상 검찰이라는 옷을 쥐고 흔드는 정치 권력을 봐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신문사들이 다루고 있는데요. 조선일보는요. 양복 흔든 문무일 옷 말고 흔드는 손을 보라. 한겨레는 수사권 조정안 경찰의 전권적 권능 확대라고 제목 뽑았습니다. 네, 이 내용 잠시 뒤에 박순봉 기자와 좀 더 깊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헤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경향신문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관련 헤드라인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두환 광주 재진입해야 한다는 극심한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다. 이게 이제 미국의 비밀 문건에 적혀 있는 내용인데 경향신문이 입수했습니다. 전 씨가 계엄군 진압작전 최종 결정하는 위치에 있었다. 뭐 또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고요. 또 이 문건을 보니까 5월 27일 옛 전남도청 유혈진압 작전에 대해서 미국에 보고가 됐었고 미국에서 상당히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글이 또 써 있더라고요. 어쨌든 작전을 최종 결정했다는 이런 사실도 기술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경향신문의 단독도 있고 어제 또 JTBC에는 그 당시에 미 8군 그 헬기장에서 공군 헬기를 이용해서 전두환 씨가 광주로 갔다. 그걸 보았다라는 예. 운전병이 직접 출연을 해서 당시 운전병이 출연을 해서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증언들이 속속 지금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있어요. 예. 자, 한겨레도 당시에 사체 검안 의사의 증언을 실었습니다. 예, 문영배 전 원광대 의대 교수고요. 당시 민간인 희생자 164명 가운데 최초 검안 소견서를 받던 분이에요. 카빈 소총 총상 사망자는 한 명뿐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전두환 신군부가 계엄군의 학살 책임 덜기 위해서 사망자 가운데 상당수를 시민군한테 이제 덮어 씌우려고 했거든요. 네. 이때 카빈 소총에 의한 사망자로 조작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언이 될 것 같고요. 그동안 50 인사들이 시민 사망자 가운데 카빈 소총 희생자가 뭐 28명에서 많게는 88명에 이른다라고 주장해 왔었는데 어쨌든 이분의 증언으로는 한 명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저희가 이 지구촌 TMI 시간에 썬킴 교수가 언급했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말에 방한한다. 네. 이 구체적 내용들이 신문사를 통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중앙일보가 다루고 있고요. 트럼프 4달 말에 방한, 비핵화 동맹 강화 논의라는 제목입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6월 말 방한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라는 내용을 청와대하고 백악관이 어제 나란히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식화가 된 거죠. 예. 6월 28일하고 29일에 그 일본 오사카에서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있는데 뭐 이즈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비핵화와 한미 동맹 강화 방안에 대해서 좀 협의할 것으로 보이고 지금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을 협상판으로 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중앙일보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한국일보는 우리 경제 소식을 다루고 있네요. 네, 재정 확대로 저성장 탈출 어렵다. KDI의 직원이라고 제목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경정 예산 투입과 관련해서 지금 정부하고 여당의 논의가 활발한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이런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단기 재정 투입으로는 구조적인 저성장세를 탈출하기 어렵다. 직언을 담았다 이렇게 쓰고 있고요. 마침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이 추경 통과 촉구하면서 재정 확대 방침을 강조한 것과 좀 대조적인 목소리입니다. 이 KDI는 재정 투입보다는 규제 완화 같은 제도 개혁이 우선돼야 한다. 이 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문 살펴봤고요. 이제는 인터넷을 봐야 되는데
김현아 의원이라는 키워드가 보입니다. 네, 지금 뭐 정치권 막말 논란에 자유한국당 김연아 의원까지 가세했습니다. 어제 YTN에 출연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그제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사이코패스 발언 논란 두고서 공방 벌이던 도중에 나온 또 발언입니다. 김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 겪는 국민들의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서 한센병 환자의 비유를 했습니다. 지금 뭐 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사당 일제히 비판하고 있고, 근데 최근에 보면 정치권의 막말 경쟁이 갈수록 좀 도를 넘고 있다 이런 반응들이 많이 나와요. 내년 총선 앞두고서 지금 지지층 이목 끌기 위해서 정치권이 앞타서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데 국민들은 어쨌든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정치인들 이런 표현들 연구해낼 생각 말고 민생 법안들 좀 챙겨주고 또 국민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는 방법들 좀 챙겨줬으면 좋겠군요. 이게 좀 너무 올드한 방법 아닌가 싶어요, 저는. 네. 자, 다음 토픽 보겠습니다. 이번 토픽은 수술실 CCTV인데 네. MBC 단독 보도였어요. 그렇습니다. 환자들의 안전과 인권 보호하기 위해서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다가 단 하루 만에 폐기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수술하다가 사망하는 환자 나왔을 때 이거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그 환자의 가족들은 굉장히 어려운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안이 발의가 됐던 거고요. 발의에 동참했던 의원 10명 중 5명이 그런데 바로 하루 만에 이름을 빼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법안 문구를 수정한다든지 뭐 공동 발의 의원 수를 늘리기 위해서 접수를 미루는 경우는 있대요. 그렇지만 이렇게 공동 발의자들이 철수해서 접수가 취소되는 경우는 아주 이례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철회한 분들 보니까 민주당 김진표, 송기현 의원, 바른미래당 이동섭, 주승용 의원, 민주평화당 이은주 의원이거든요. 왜 생각이 하루 만에 뒤집혔는지 좀 국민들에게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설명이 필요하겠군요. 네. 짧게 하나만 더 보죠. 사형 구형 김성수. 네, 그 검찰이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피해자 김성수에게 사형 구형했습니다. 계획적이고 잔혹하게 피해자 살해했는데 죄책감과 반성이 없다고 했고요. 재범 위험이 높아서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뭐 법원의 선고는 다음 달 4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사형을 구형받게 그렇죠. 됐네요. 검찰의 예. 구형이 사형이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전민기 팀장이었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에 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